있고. 참, SES 하면은, 이건 좀 여담인데, 요즘 그 중에 멤버 명이 도박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쵸. 누구더라? 하여튼, 이름은 있어요. 뭐 언급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원래 그 여자가, 원래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서. 교포라서. 교포였어? 그래서. 중국 교포예요? 교포라서 마음대로 그 외국인 카지노를 드나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맛에 그냥 가는 데마다 외국인 카지노 가가지고 그냥 외국인 신분증 이용해서 외화벌이를 했어요. 좋았는데 외화를 낭비하니까 욕을 들은 게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이제 SM 얘기를 자꾸 했느냐? 바로 이 SM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1위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분을 가진.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따지자면 옛날에는 이제 무슨 춘추전국 삼국시 시대 비슷했는데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를 가져가는 회사가 SM을 가져가는 회사 사실상 1위 독점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는 근데 그 부분이었었어. 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뭐 아이스크림 회사도 아니고 제빵 회사도 아니고 그 엔터 회사 1위가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 독점이라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머스님 얘기지만 이 특성이 비슷한 물론 이제 이건 SM 한정에서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이런 노래 듣다가 저런 노래 듣기 원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독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만약에 음식이나 다른 거였으면 그냥 쓰던 거 쓰지 하면서 이제 막 해서 막 파이가 잠시인데 음악은 오히려 새로운 게 갑자기 팍 치고 들어서 갑자기 시장을 막 잠식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하이브의 BTS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과연 독점이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그 각각 산하 레이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그룹들이죠. 그룹들이 각각 독립돼 있고 얘네들이 묶여 있는 그룹 체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위에서 이 개 그룹 아까 얘기했던 그런 레이블 를 터치를 거의 안 해요. 돈만 지원하고 정산이나 좀 하고 거의 봉건제 같은 그래서 걔네들이 독자적인 자기 색깔을 가지고 음악을 할 수 있게 잘 놔둬요. 그에 비해 SM은 완전히 중앙집권적이라 그런 개개인의 어떤 그 특성을 다 깨부수고 이수만이 원하는 대로 디렉팅을 해가지고 이런 디렉팅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죠. 오히려 그럼 두 회사가 합친다는 것이 전체적인 파이 문제 이전에 자체 색깔이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이브가 SM처럼 될 수도 있고 SM이 하이브처럼 될 수 있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SM을 갖다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는 그 소위 말해 그 헤지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막 이제 주주를 다 끌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아서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어떻게 보면 격가지로 제가 어떻게 나갔고 일단 아까는 그 무슨 바지 회사로 만들었다. 이수만이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갖다가 나누니까 순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익을 능력이 많아서 한다 이거.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서 이익을 가져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수만이 혼자 디렉팅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앨범 수도 너무 작고 데뷔하는 그룹 수도 다른 엔터테인먼트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단일 체제 가지 말고 멀티 체제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잘 투자자들이랑 얘기가 돼서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바지에서 만들었군요. 근데 그 바지 회사는 전에 이미 만들었고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지적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31일자로 계약을 완전히 다 해지해 버립니다. 이수만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수만이 이제 밀려났다. 완전히 버림받았다. 처조카한테 버림받았다. 라는 평이 막 주류를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냐면 어차피 그 처족하고 다 그 이사진 대부분이 다 이수만이 선정한 사람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수만이 반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까 이제 이전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를 진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카카오는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으로 악명이 자자하죠. 그 중소기업 다 들어먹는데 엔터테인먼트 그런 식으로 들어먹는 거냐 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얘가 길을 못 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얘네가 SM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카카오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는 카카오라는 메신저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위에 음악 컨텐츠만 갖다 얹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컨텐츠 회사를 하려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SM하고 무슨 계약을 했냐면 주식 일부를 맞교환하는 그런 MOU를 하는데 기존에 누구 가지고 있는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맞교환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이수만이 갑자기 그건 안 돼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겁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아까 SM을 이수만이 만든 기획사를 자르고 했던 게 다 그렇게 합의가 돼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조카가 단독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수만이 얘기하기에 처조카를 포함해서 내가 꽂아놓은 이사진이 배신을 했다. 완전 이렇게 되면 완전 게임이네. 네. 카카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왕자 게임 같은 혹은 왕자의 난 같은 게 일어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제 그렇다면 원래 이제 경영권이 없는 주주가 소액 주주가 임의대로 경영을 하면서 난리를 치면 그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소액 주주 보호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을 이용해서 신주 인수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만이?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권한이 10%만 넘으면 있대요. 그래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무조건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브레이크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협의에 들어간다. 예, 그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일단 가처분으로 멈춰놓고 소액주주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10%만 넘어가면. 그런데 이수만이 가진 지분이 약 18% 정도 되거든요. 꽤 되네요.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최대 주주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이렇게 끌고 나가자 이제 다 합의된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지금 경랑에 빠진 상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신문 기사가 딱 뜹니다. 어떤 신문 기사요? 바로 이수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18%의 주식을 하이브에 넘긴다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되고 하이브 산하로 SM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다면 일단 정리를 하면 결국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카카오 대 하이브의 대결로 지금 이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생각해보면 이수만은 하이브한테 주식을 넘겨서 대신 뭘 받기로 한 거예요? 돈을 받기로 했나요? 뭐 다른 걸 뭐 받기로 했나요? 얘기한 것처럼 자기 기획사 하청 구조를 유지하기로 하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던 알트란 같은 지배 구조를 다시 이어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하이브의 방시혁이 그런 발표를 해요. 원래 이제 이수만이 요즘에 뭐에 꽂혀 있냐면 이 NFT 메타버스 이런 데 꽂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SM 유니버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SM 소속 연예인들은 SM 월드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의무적으로 자기 가상 캐릭터를 하나씩 갖게 돼 있고 그 가상 캐릭터들이 그 가상 공간 상에서 물건을 팔고 굿즈를 만들어 팔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사서 그 세계에서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다음에 그 가상 캐릭터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러한 걸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시혁이 이 비전을 지지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이제 그거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프로듀싱 체제로 가서 여러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이브 체제처럼 SM 엔터테인먼트 여러 개 레이블로 가르고 정확하게 5개 레이블로 가른다고 하더라고요. 5개 레이블로 가르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이수만이 되는 그런 체제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카카오의 복심인가? 근데 하이브의 경영철과 카카오의 경영철이 지금 충돌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카카오하고 CJ 엔터테인먼트, CJ 알죠? CJEM. 거기에서 이제 SM
컨텐츠를 마음대로 갖다 쓰려고 이제 그 MOU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수만 선생님 이제 좀 나이 들었으니 은퇴시키고. 시키면서 딱 그 상황이 연출됐네요.